두 번째 얘기입니다. 원서 쓰는 거는 고민이 끝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에 학생들이 다 틀린 미적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적분을 27번부터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는 학생들이 안 틀리는 거라서 27번부터 풀어봤는데, 자, 27번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학생들이 보통 여기서 공부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덜 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감수성이 좀 바뀐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인간 강사 중에 1타 선생님이 아마 이거는 안 나와 얘들아 뭐 이런 걸 워낙 잘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셔서 그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수능에 나오고 여기까지는 수능에 안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좀 얕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좀 학생들이 덜 야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데요. 학생들 머릿속에 뭐 있냐면 이게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한 몇 년 전부터 삼두공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생각하면서 극한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이제 사실 핵심이 이게 1이 된다는 게 핵심인데, 학생들이 자꾸 이걸 세타로 쓰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답이 나오거든요. 교과과정 위배죠. 교과과정 위배에서 문제 푼 친구들이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어떤 경향에 빠져 있냐면, 저 문제, 세타를 각을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하는 이거를 한동안 안 했습니다. 이거 되게 하기 싫어요. 이거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 보면 이것만 한 100개 돼요. 게다가 다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다 거기만 넘어가면 이제 블랙홀이 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얘를 학분에 건널 때 나왔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이거는 서울시립대 최근 문제죠. 25년. 문제가 산도국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논술에서는 지금도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짓을 해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놈들을 수능은 잡아낼 방법이 없지만 논술을 강점하면 되거든요. 논술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설명했던 게 뭐냐면, 이게 가계를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하는 능력은 고등학교 기하의 사실 핵심적인 능력이고요. 이거를 포기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언급한 게 뭐냐면, 이거를 세타를 극한으로 보내지 않고 미분을 시키거나 적분을 시켜서 이걸 계속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27번 그대로 나온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기뻤는데 풀어보니까 문제 너무 쉬워가지고요. 맞췄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제 28번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저도 이제 수요일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오늘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한 회차 3시간 반 동안 이 주제만 수업을 했거든요. 이거를 함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x, y가 아니라 fx가 섞여있는 방정식이잖아요. 이 아이를 함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법을 1시간 내도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값 전기인데 근이 하나 있다 정도 알면 되는 거고, 이 함수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제끼는 거죠.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이제 저희 교재입니다. 교재 한 권씩 받으셨죠? 구경하시라고. 생각보다 저희가 교재를 엄청 열심히 만들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거 만드느라고 작년 교재에서 그거 업데이트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가지고 밤을 셉니다. 그래서 이거 주제를 하면서 여기서 해법으로 기본적인 해법들을 제외하면 어려운 해법은 뭐냐면, 교과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양변에 동일한 연산을 적용해도 여전히 항등식이다. 이게 기본적인 해법이거든요. 이 문제는 문제에서 이게 도함수를 줬으니까 교과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을 대놓고 준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양변에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함수를 줬으니까 양변에 동일한 연산 중에 당연히 2번 미분하는 거죠. 끝입니다. 이거는. 네. 학생들은 낯설겠죠. 왜냐하면 이거 수능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노술 수업 들은 애들은 저는 다 맞췄기를 기대하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논술 선생 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경우가 이겁니다. 논술 대학교 시험 끝나고 나면, 선생님 어디 대학교에 갔더니 그때 수업한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붙었겠네 하면, 아니요, 그냥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고. 정말 자주 하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수요일에 가가지고 야 이거 그때 가르쳐준 거 그대로잖아 하고 하면은 저는 기대하겠지만 학생들은 아 그게 저거였어요 하겠죠. 예. 가슴 아프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향을 주고 받는 건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수능 문제가요 어려워진 이유가 진짜로 난이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 수학 선생들이 보기엔 지금 더 쉽다고 느껴요. 옛날 킬러들보다. 근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 여기까지가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는 패턴이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요 최근에 보면 미덕분의 샌드위치 성질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킬러 위험으로. 킬러 28, 30 중에 샌드위치가 계속 나오고 오는데 샌드위치가 한동안은 수능에서 이거 3점 넘어가서는 안 나온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주제예요. 2014년인가가 마지막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이런 거야, 수능은 이런 거야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파괴되고 있어서 학생들이 수능이 낯설어진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타이밍이야말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럼 그 바깥에 이게 수능이야 말고 그 수능 선생님들은 대체로 이게 수능이야를 가르치겠죠. 그러면 새로운 유형이 났을 때 그거를 실제로 봤을 개연성은 논술이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맨날 수업하는 그건데요. 이거는 근데 저희 말고도 아무도 수능생이 수업 다 했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을 하고 모순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는 건데 이건 그냥 원래 다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최근에 한양대학교 문제로 이거 똑같은 거를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다 하는 겁니다. 30번이요. 그럴 때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주에 수업을 6월 모의고사 바로 전주에 수업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이건데 이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를 이대로 풀면 어려워서 못 푸는 거고 어려워서 못 풀고 이 문제를 풀려면 문제에서 안 줬지만 이렇게 니네가 함수 두 개를 끊어가지고 이 아이를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함수를 이렇게 주지 않고 이렇게 쪼개서 줬을 텐데 이 아이 논술이니까 니네가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거를 니네가 쪼개야 될 게 문제를 냈으면 수능에서 킬을 냈을 거다 라고 이제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 문제에서 평가 아니죠. 평가 답지를 안 내놓고 EBS에 내놓은 답지가 제일 특징이 뭐냐면 요 안에 있는 함수를 HX라고 취급해서 HX하고 FX하고 따로 취급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이 해설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거를 따로 끊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얘가 복잡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끼워 맞춰서 학생들이 되게 잘하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를 갖다 함수를 끊어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학생들이 이제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알아야 되는데 합성함수 미분법 왜 배우나요? 합성함수 왜 배우죠? 합성함수 미분법은 합성함수 안 구하고 그래프만 그리려고 배우는 겁니다. 합성함수를 실제로 구하거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얻기 위해서 합성함수 미분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따로따로 잘랐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걸 통째로 한 그래프가 아니라 이 함수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F는 그냥 생 3차 함수 그래프 이거 두 개를 따로 잘라가지고 두 개를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은 이제 대통령 그만두신 그분이 킬러 내지 말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킬러라고 지적된 문제가 뭐냐면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편하게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게 시무라는 학원에서 소위 이제 N축 돌린다 뭐 이런 학생들이 하고 다니는 그런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테크닉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걸로 풀리는 문제를 죄다 내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문제 같은 거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저는 학생들이 이제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다고 생각을 하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이 학습 목표가 뭐냐 합성함수 안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역함수 미분법의 목적은 뭐냐면 역함수 안 구하고 도함수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앉아있는 건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건 뭐냐면 교과 과정에서의 평가 목적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출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큰 시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엄청나게 잘 먹힙니다. 문제별 출제 의도하고요. 그 단원별 핵심 개념하고요. 그 단원의 학습 목표하고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또 똑같은 맥락으로 매개변수 미분법 왜 배우나요? 그거는 매개변수 수고 안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안 하고 도함수만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문제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매개변수 이용법으로 도함수 구한 다음에 x좌표, y좌표를 대입하게 만드는 출제된 문제 본 적 있나요? 없어요.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매개변수로 사용된 t나 이런 것들을 대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목표가 매개변수를 소거하지 않고 도함수만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큰 시험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잘 먹힙니다. 그리고 논술 수업은 되게 특이한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쪽을 더 깊이 후에 파서 가르치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같이 문제 타이밍이 막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이런 타이밍에는 이런 때는 수비논술을 공부를 해놓는 게 이 정도면 찍어준 거잖아요. 수비논술을 공부를 해놓는 게 수능하고도 좋은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자랑입니다. 자랑. 요거 목동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한테 메시지 온 건데 이번에 덕후는 이제 여기서 보는 모의고사죠. 1등 했다고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받으면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논술 수업했더니 모의고사 성적도 올랐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전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페이지 넣어놨습니다.